장사는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맛있게 차려 놓으면 손님이 와주시는 어떤 형태를 장사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사업은 우리가 맛있게 차려 놓은 이 음식이 왜 맛있는지 소비자들한테 한 발짝 좀 더 다가가는 게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의 커피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보다는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에 그 이상의 퀄리티를 경험시켜드리는 게 저희의 커피를 제공하는 방법이거든요. 매니팩트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둘 다 커피에 종사를 하다가 이 카페를 차리게 됐는데, 커피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커피가 참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커피 일을 하면서 커피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고 또 고객들과의 소통 가운데에서 얻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커피를 좋아했던 그 이유들을 찾아내기가 자꾸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회사를 딱 그만두고 나서 동생도 마찬가지 본인이 하고 있었던 커피 일에서 퇴사를 하게 됐죠. 우리가 계획해서 되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순리대로 가다 보니 이 퇴사의 시기가 겹쳤다는 건 우리가 지금 뭔가 해야 할 적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형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가까운 거리에서 봤으니까 굉장히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손재주가 웬만한 것들은 다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근데 반면에 저는 그런 재능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형님은 형님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놓고 보면 서로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희 사실 이 공간은 처음에 저희가 둘이서 만들었었을 때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 공간 안에서 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사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 공간을 올라오시더라고요. 몇몇 고객분들이 들어오셔서 커피 마실 수 있냐 여쭤보시기도 하고, 이 공간은 뭐 하는 곳이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곳은 저희가 커피하는 작업 공간이에요, 저희 매니팩트라는 브랜드의 회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선 돌려보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임에도 저희가 테스트하는 빈을 가지고선 커피를 드려보기도 하고요. 이분들을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그냥 단순히 궁금해 하시는 분, 어쩔 때는 저희가 작업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분들이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고가의 커피 가격을 책정을 해서 다음번에 안 오시게끔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커피 책정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저희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그 커피를 즐겨주시더라고요. 그때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층이고 심지어 저희도 저녁 때는 이 계단을 올라오기가 되게 무섭거든요. 깜깜하고. 근데 그런 공간에 힘들게 올라와 주신 고객분들한테 커피를 제공하는 게 어쩌면 너무나 우리한테는 감사한 일이겠구나. 누추하고 허름하지만 이 공간에서 커피를 즐기신다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3,000원이라는 커피 가격을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 순수한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커피를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 공간과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곳, 생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불안함이나 그런 것들은 오픈하고 나서 맞닥뜨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오픈하고 나서 한 3개월, 5개월 이제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체감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막연함,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금 바꿔본다던가,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그때부터 차츰차츰 했던 것 같아요. 커피에 대한 순수성을 가지고 콩을 볶고 테스트를 하고 커피를 만들어서 준비가 되었어도 소비자들은 저희 브랜드를 알지 못하고 저희 커피를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커피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그리고 우리 커피를 드시러 오셨던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실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그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과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거의 한 1년 정도까지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1년 정도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 1년 남짓한 그 시간이 사실은 매니팩트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시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매니팩트에 있어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는 분점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퀸마마 마켓이라는 그 도산공원에 있는 공간 안에 저희가 분점을 내게 됐는데,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많이 인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연희동이라는 이 동네, 그리고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손님이 많이 와봤자 저희가 인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폭발력을 갖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산공원이라는 어떤 그런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규모,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가 각인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갖췄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로운 거는 그때 그 동네에서도 저희가 3,000원이라는 가격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브랜드가 하나 들어온 거죠, 그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도산공원에서 저희 브랜드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매니팩트라는 브랜드가 연희동에도 본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손님들의 수가 그때부터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엉망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까지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었어요. 커피를 생산하고 저희가 제조한 것을 통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사실 이 카페 공간에서 커피를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비즈니스적인 부분으로 끌어들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퀸마마켓 대표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장인 정신이 너무 잘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장인 정신을 갖고 했던 것 같진 않고요. 이 매니팩트를 저희가 하고 싶은 커피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비즈니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는 용납이 안 됐던 시기였던 거죠. 수익을 다 떠나서 그냥 이 커피 한 잔이 소비자한테 전달됐을 때 그 소비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이 공간을 빠져나가느냐, 그것만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너무 상업적으로 보여진다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오롯이 이 공간 안에서 커피를 즐기고 이 공간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도산공원의 어떤 그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롯이 이 공간을 즐기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로서만 이 색깔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때 만들었던 4년의 이미지가 매니팩트라는 브랜드의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만났던 손님들이 그때 내가 그 커피를 누렸던 어떤 공간, 분위기, 그 공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좋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도산공원을 통해서 얻게 된 최고의 수확이지 않을까? 저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았지만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라는 건, 와, 이렇게 집요한가? 이렇게 뭔가 그 디테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미치거든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린 서로 몰라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뭐 형제가 같이 일을 하면 서로 남남보다는 잘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잘 알고 있겠거니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지점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 형이니까 알아주겠지, 동생이니까 따라와 주겠지 라는 어떤 은연중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동업을 하고 형제라면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 좁혀나가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분담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역할을 나눴다는 건 그 역할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그 역할에 대해서 침범을 하고
책임을 추궁을 하고 요구들이 들어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칭하면서 매니팩터라는 걸 만들었지만 사실은 가게인 거예요. 장사죠. 장사를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래서 가게를 하나 하고 2개 하고 또 뭐 방배점 뭐 이렇게 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는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 가게만 늘어난 것이지 사업의 영역으로는 못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의 영역이라는 것은 장사라 비교를 했을 때 장사는 우리가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으면 소비자분들께서 와주시고 그거를 즐기시고 가시는 어떤 그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은 손님이 와주시는 어떤 형태를 장사라고 저는 조금 정의를 하고, 사업은 우리가 맛있게 차려놓은 이 음식이 왜 맛있는지 소비자들한테 한 발짝 좀 더 다가가는 게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적용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조금 회사를 전략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뭔가 나름의 어떤 방법들을 그때부터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사실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했던 것이지. 장사하기에 바빴죠. 네. 그러니까 장사의 영역에서 콩을 볶는 파트, 커피를 내리는 파트, 뭐 운영을 하는 어떤 파트, 그렇게로만 그냥 10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깊게 다져지는데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적어지고, 매장을 2개를 하고 3개를 하고 했지만 사업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삐걱거리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사업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난 10년 동안 유지해왔던 방식이 사실 저희를 만든 거는 분명해요. 근데 앞으로의 10년을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확신이 없더라고요. 2013년도 매장 오픈할 때 한 10년 뒤에 2023년 정도쯤이면 이제 회사가 알아서 잘 굴러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0년 정도 하면, 그때까지 버티면 네. 그때부터는 알아서 잘 더 성장하겠거니. 그런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 오히려 몸집이 커진 상태에서 이 덩치를 움직이게 하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더 쉽게 흔들리게 되는, 와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어떤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게 이제는 불확실해진 것이죠. 우리가 누려왔던 그 스페셜티 커피의 어떤 일종의 어떤 황금기라는 것이 이제는 많이 지나가 버린 상황인 거예요. 순풍에 돛다는 듯이 흘러갔던 어떤 상황,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큰 것을 얻어왔던 상황이 이제는 멈추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고수해왔던 방식을 벗어나서 해오지 않았던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근데 말은 쉽죠. 해오지 않았던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은 쉬우나,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라 함은 커피를 볶고 열심히 내려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의 어떤 주된 업무였다면 그 영역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 손님들이 이 공간에 와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했던 어떤 그런 방법을 조금만 바깥으로의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한 발씩 조금 다가가는 어떤 활동들을 방향을 잡은 것이죠. 근데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고민을 했을 때 협업이라는 것을 해보자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냥 하나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해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어떤 새로운 협업을 또 한번 기획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참여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해왔던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어떤 활동들을 하나씩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외부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은 제 개인적으로는 내적 변화, 그리고 회사한테서 있어서도 관성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새로운 변화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건 좋은 품질의 커피를 안정적인 가격,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는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고수해왔던 운영의 방법 중에 하나는 최고의 커피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보다는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격에 그 이상의 퀄리티를 경험시켜드리는 게 저희의 로스팅 방법 혹은 커피를 제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비춰봤었을 때 앞으로도 가격이 인상이 돼서 계속 유지되는 이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고객들이 느꼈을 때 그 가격 이상의 퀄리티를 경험시켜 드릴 수 있게끔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계속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커피, 그분들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커피들을 계속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그건 다른 브랜드들도 비슷하게 가져가시는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대중들의 입맛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게 저희의 경쟁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커피를 같이 해왔던 혹은 이제 저희 커피를 하고 싶어하는 그 후배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순함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를 오픈하고 이 커피를 시작했었을 때 정말 좀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몇 년이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비로소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반복적인 루틴을 만들어냈는데, 처음에 그 고생과 노력이 없이는 사실 본인이 원하는 삶의 어떤 패턴이나 방법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열심히 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는 현상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열심히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삶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삶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네, 그 단순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일상을 그냥 살아간다는 것,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단순함을 처음부터 업적하기보다는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그 기간을 거쳤고, 그 치열함을 거치다 보니까 단순하게 삶을 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순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 방향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라던가 삶의 구조가 거기에 맞춰져 이제 흘러가는, 그래서 지금 저의 어떤 단순한 삶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죠. 매니팩트를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커피를 하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나한테 어떤 교훈을 남겼고,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 안에는 좋았던 일도 있고, 뭐 힘들었던 일도 있고, 뭐 슬펐던 일들도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제목이 커피 하는 마음이지만 커피라는 소재에만 빌렸을 뿐이고, 뭐뭐 하는 마음 내지는 일하는 마음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어떤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일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주는 즐거움과 괴로움들, 그런 것들이 다 저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일을 대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좋아하고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커피를 하는 사람의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일을 좋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경험해 보실 수 있게끔 쓴 책이에요. 가볍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뭐랄까, 이 공간에 와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기보다는 그냥 공기를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저희가 지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한 공간 안에서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나름의 어떤 그런 독특한 공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이 매니팩트라는 브랜드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공간과 분위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매니팩트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고객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소통할 때 감사하다,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면에 어쩌면 이 회사를 또 더 성장시킬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커피를 소비해 주시고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정말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 고객분들, 소비를 해주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가 또 유지되고 성장해 나갈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낯뜨겁지만 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네.